나는 평생을 일하면서 한 가지를 깨달았다. 돈은 잃어도 다시 벌 수 있다. 그러나 신뢰를 잃으면 그 사람의 생명력 자체가 사라진다. 그리고 중년에 이르면 그 신뢰는 단지 말로 얻어지는 게 아니다. 보이는 태도, 보이는 옷차림, 보이는 자세가 전부 신뢰를 만든다. 내가 처음 사업을 시작했을 때 옷이란 그저 몸을 가리는 천조각일 뿐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고 수많은 사람을 만나며 알게 되었다. 사람은 상대의 말을 듣기 전에 먼저 눈으로 그 사람을 판단한다. 특히 중년 이후 우리는 얼굴의 주름보다 옷의 주름으로 평가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오늘 나이 들수록 더 단단해야 할 이미지 자본에 대해 이야기하려 한다. 돈이 아닌 인생의 신용을 쌓는 또 하나의 자본 말이다. 거울 앞에 서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든다. 이게 정말 나인가? 한때는 내게 어울리던 색, 내게 잘 맞던 옷들이 어느 날 갑자기 낯설어진다. 몸의 선이 변하고 어깨는 좁아지고 배는 불룩해진다. 그렇다고 예전처럼 젊은 옷을 입으면 어색하고 너무 단정히 입으면 나이 들어 보인다. 중년의 옷차림은 늘 그 경계선 위에서 흔들린다. 많은 이들이 나에게 물었다. 회장님, 도대체 어떤 옷이 나이에 맞는 옷입니까? 나는 그럴 때마다 웃으며 말했다. 나이에 맞는 옷보다 나에게 맞는 옷을 찾아라. 폰드르, 남들이 뭐라 하든 가장 중요한 것은 나다움이다. 그렇다고 무작정 편한 옷을 입으라는 뜻은 아니다. 편안함 속에서도 긴장감이 느껴지는 단정함, 그것이 중년 이후의 품격이다. 젊을 때는 돈이 없어도 꿈으로 빛났고 중년에는 경력으로 빛난다. 그러나 그 빛을 오래 유지하려면 외형이 무너지면 안 된다. 몸가짐과 옷차림은 결국 나의 내면의 질서를 보여주는 언어이기 때문이다. 나는 늘 말했다. 옷은 말이 없지만 그 사람의 생각을 말한다. 세련됨이란 비싼 옷에서 나오지 않는다. 균형과 절제에서 나온다. 너무 검은 옷으로 자신을 감추려는 사람들을 보면 안타깝다. 체형을 가린다고 믿지만 사실은 그 어두움이 얼굴에 생기를 죽이고 인생의 활기를 빼앗는다. 숨김은 품격이 아니고 박힘이 진짜 세련됨이다. 그래서 나는 늘 강조한다. 상의는 밝게, 표정은 부드럽게, 태도는 단정하게. 그 세 가지가 조화를 이루면 나이는 숫자일 뿐이다. 패션은 결국 자기 존중의 표현이다. 젊을 땐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며 꾸미지만 중년이 되면은 나 자신에게 실망하지 않기 위해 옷을 입는다. 거울 속에 내가 마음에 들 때 비로소 인생의 두 번째 자신감이 생긴다. 나는 한 번도 옷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았다. 하지만 자신을 관리하는 태도로는 사람을 판단했다. 사업가로서, 현장 근로자로서, 그리고 인간으로서 옷차림이 깔끔하면 일도 정리돼 있고 구두가 달아있지 않으면 그 마음도 닳지 않은 사람이다. 그래서 내가 회사를 운영할 때 직원들에게 가장 먼저 시킨 게 있다. 아침마다 거울을 봐라.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라. 나는 오늘 신뢰를 주는 얼굴인가? 패션의 목적은 멋이 아니라 신뢰다. 어떤 옷을 입든 사람들에게 믿음을 줄 수 있어야 한다. 그 믿음은 과함에서 오지 않는다. 정돈됨에서 온다. 그게 바로 중년의 세련됨이다. 나는 중년 여성들을 보면 종종 이런 말을 한다. 옷은 가릴수록 답답해지고 드러낼수록 자유로워진다. 가리는 옷은 두려움의 표현이고 드러내는 옷은 자신감의 표현이다. 단, 그 드러냄이란 노출이 아니라 정체성의 표현을 말한다. 자신의 색을 아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다. 그 색은 나이에 따라 바뀌지만 그 색의 중심은 늘 자신다움이다. 나는 젊은 시절 옷 한 벌 제대로 맞출 돈이 없었다. 그러나 언제나 구두를 닦고 셔츠에 단추를 매며 출근했다. 그건 남에게 보이기 위함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하는 다짐이었다. 나는 아직 무너지지 않았다. 중년의 옷차림도 마찬가지다. 비싼 옷이 아니라 자존심이 들어있는 옷. 그 옷을 입을 때 우리는 다시 살아난다. 이제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다. 나이 들수록 옷은 단순해져야 하지만 의미는 깊어져야 한다. 네 화려한 장식이 없어도 좋다. 단정한 재킷 한 벌, 밝은 색 니트 하나, 잘 다린 바지 한 벌이면 충분하다. 그 옷 안에 담긴 존중의 태도가 당신을 가장 세련되게 만든다. 인생의 후반전에서는 누구나 잃는 게 많다. 젊음도 속도도 체력도 잃는다. 그러나 그 속에서 품격만은 잃지 않는 사람이 끝까지 존경받는다. 나는 그것을 이미지 자본이라 부른다. 그 자본은 은행 통장에 찍히지 않지만
당신이 서 있는 자리에서 빛난다. 그러니 거울 앞에 서라. 오늘의 옷차림이 어제보다 단정하다면 그것만으로 이미 성공의 절반은 이룬 것이다. 나이는 숫자다. 하지만 품격은 선택이다. 그 선택의 시작은 옷에서부터다. 그리고 그 옷은 당신의 삶 전체를 바꾼다. 나는 평생 균형이라는 단어를 붙잡고 살았다. 자동차를 만들 때도, 배를 세울 때도 균형이 무너지면 결국 모든 게 쓰러졌다. 사람의 인생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중년 이후의 옷차림 역시 예외가 아니다. 스타일의 균형, 그것이 바로 품격의 시작이다. 어느 날 한 중년 여성이 내게 물었다. 회장님, 나답게 입는다는 게 대체 뭡니까? 나는 잠시 웃고 이렇게 대답했다. 그건 당신의 인생을 존중하는 방식이야. 나는 그것을 세 글자로 정리했다. 스, 사, 체, 스타일 정체성, 사회적 시선스, 그리고 체형체, 이 세 가지가 바로 중년의 패션을 결정짓는 축이다. 먼저 스타일 정체성. 젊을 때의 옷은 유행이었지만 중년의 옷은 태도다. 누군가는 아직도 30대의 감성에 머물고 누군가는 나이에 눌려 이미 포기한다. 그러나 진짜 품격 있는 사람은 시간이 흘러도 자기만의 색을 잃지 않는다. 당신에게 맞는 색, 당신에게 맞는 실루엣, 그것이 바로 당신의 언어다. 누군가는 단정함 속에서 자신을 말하고 누군가는 자연스러운 주름 속에서 편안함을 말한다. 어떤 방식이든 좋다. 중요한 것은 남처럼이 아니라 나답게라는 점이다. 두 번째는 사회적 시선. 우리는 사회 속에서 산다. 내가 나를 표현하더라도 그 표현은 늘 타인의 눈에 비친다. 그렇기에 옷은 단순한 자아의 표현이 아니라 타인에 대한 예의이기도 하다. 나는 현장에서 일하던 시절 항상 깨끗한 작업복을 입으려 노력했다. 땀과 먼지 속에서도 셔츠깃을 세웠고 구두를 닦았다. 그 이유는 단 하나였다. 함께 일하는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주지 않기 위해서. 그게 바로 사회적 시선을 존중하는 자세다. 중년의 옷차림이란 단순히 자신을 꾸미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단정히 하는 행위다. 단정한 옷은 신뢰를 만들고 신뢰는 다시 관계를 부드럽게 만든다. 그 옷차림 하나로 사람의 태도 전체가 익힌다. 마지막은 체형. 나도 나이가 들면서 어깨가 처지고 배가 나오고 몸의 선이 달라지는 걸 느꼈다. 그건 피할 수 없는 자연의 법칙이다. 하지만 포기할 이유는 없다. 나는 사업에서도 삶에서도 늘 이렇게 말했다. 변화는 피할 수 없지만 무너짐은 선택이다. 체형이 변했으면 옷도 변해야 한다. 젊은 시절의 사이즈에 집착하지 말고 현재의 나를 인정하라. 그 인정이 바로 우아함의 시작이다. 너무 헐렁한 옷은 피하라. 그건 자신을 감추려는 방어다. 너무 꽉 낀 옷도 피하라. 그건 현실을 부정하는 욕심이다. 중년의 옷차림은 감춤과 드러냄의 절제된 조화여야 한다. 나는 이런 말을 자주 했다. 모든 성공에는 구조가 있고 모든 품격에는 비율이 있다. 패션에도 비율이 있다. 그 비율이 바로 스사체의 균형이다. 스타일 정체성은 나를 표현하는 내면의 선, 사회적 시선은 관계 속의 조화, 체형은 현실의 틀이다. 이 세 가지가 맞아떨어질 때 그 사람의 이미지는 완성된다. 한쪽으로 기울면 품격이 무너진다. 정체성만 강조하면 고집스러워지고 시선만 의식하면 가식이 된다. 체형만 의식하면 자신이 사라진다. 그러므로 중년의 패션이란 이 세 가지 줄 위에서 균형을 잡는 예술이다. 나는 늘 공장 사람들에게 말했다. 옷은 너의 일터에서의 명함이다. 그 명함은 비싼 천으로 만드는 게 아니다. 깨끗한 셔츠, 다린 바지, 반듯한 자세면 충분하다. 그 단정함이 결국 너 자신을 지켜준다. 중년의 패션도 같다. 나를 숨기려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의 나를 정리하라. 정리된 사람은 늙지 않는다. 거울 앞에 설 때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라. 나는 지금 나답게 서 있는가? 나는 지금 세상을 존중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 옷이 내 현실을 받아들이고 있는가? 그 세 가지의 예라고 답할 수 있다면 당신은 이미 세련된 사람이다. 나이 든다는 건 무언가를 잃는 게 아니라 균형을 익혀가는 과정이다. 스, 사, 체. 그 균형 위에 설 때 비로소 당신의 옷차림은 품격이 된다. 그리고 그 품격이 당신의 인생을 다시 젊게 만든다. 나는 젊었을 때 검정 옷을 좋아했다. 기름 묻은 손을 감추기 쉬웠고 일할 때 더러워져도 티가 나지 않았다.
그런데 어느 날 거울 앞에 선 내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다. 힘 있는 남자가 아니라 피곤한 노인처럼 보였다. 그때 깨달았다. 검정은 강한 색이지만 피로한 얼굴을 더 피로하게 만든다. 나이를 먹을수록 어둠은 체형을 감추는 대신 생기를 덮는다. 몸은 가려지지만 표정이 사라진다. 나는 수많은 중년의 얼굴을 봐왔다. 그들은 자신을 숨기려 검정색을 선택했다. 밝은 색은 부해 보여요. 나는 이제 튀고 싶지 않아요. 그 말 속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자신을 드러내는 것에 대한 두려움. 그러나 나는 단호히 말한다. 숨는 순간 당신의 매력은 사라진다. 검은 옷은 자신감이 아니라 포기의 상징이 될 수 있다. 나는 이런 조언을 자주 한다. 상체는 밝게, 하체는 단정하게. 상체의 밝은 색은 얼굴을 살리고 하체의 차분한 색은 신뢰를 만든다. 이 대비가 사람을 젊게 경쾌하게 만든다. 예를 들어보자. 아이보리 니트에 베이지 슬랙스, 크림 셔츠에 차콜 재킷, 단 두 가지 색의 조화가 열 마디 칭찬보다 더 큰 신뢰를 준다. 밝은 색은 단지 얼굴을 환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다. 사람의 에너지를 되살린다. 그 빛이 들어올 때 당신의 표정에도 자신감이 깃든다. 색이란 단순한 장식이 아니다. 당신의 내면을 비추는 거울이다. 밝은 색을 입는다는 건 오늘 하루를 가볍게 살겠다는 선언이기도 하다. 우울한 날일수록 밝은 색을 입어라. 그건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연기가 아니라 스스로에게 보내는 격려다. 나는 나이 들수록 더 밝은 옷을 입었다. 젊은 날의 어두운 색은 내 결심을 숨겼지만 이제는 밝은 색이 내 여유를 보여준다. 그리고 그 여유가 나를 다시 젊게 만든다. 무채색의 단조로움 속에서 벗어나라. 피치, 크림, 라이트 베이지 같은 따뜻한 색은 당신의 얼굴빛을 한층 부드럽게 만들어준다. 그 한 끗의 차이가 10살 젊어 보이게 만드는 법이다. 빛은 항상 위에서 비춘다. 그러니 얼굴에 닿는 옷의 색을 가장 먼저 생각하라. 밝은 상의는 생기를 올리고 밝은 마음은 하루를 바꾼다. 빛을 입는 사람은 절대 늙지 않는다. 그것이 내가 수십 년의 인생에서 배운 가장 단순하지만 강력한 진리였다. 중년의 패션에서 또 하나의 함정은 패턴이다. 많은 이들이 젊어 보이려 화려한 무늬를 찾지만 그 무늬가 오히려 나이를 더해준다는 걸 모른다. 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거울 앞에서 팔을 뻗어봐라. 그 팔 길이 안에 들어오는 무늬가 덩어리로 보이면 이미 늙어 보인다. 이게 바로 팔 길이 테스트다. 패턴은 재미를 주지만 동시에 위험하다. 너무 크면 얼굴을 삼키고 너무 많으면 시선을 흩어놓는다. 패턴의 핵심은 여백이다. 빈 공간이 없는 옷은 호흡이 없다. 그건 사람으로 치면 숨을 쉬지 못하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패턴을 고를 때는 항상 여백이 있는 옷을 선택하라. 그 여백이야말로 우아함의 공간이다. 나는 이런 여성을 본 적이 있다. 꽃무늬 원피스를 입었는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무늬가 빼곡했다. 그 옷은 그녀를 장식하지 않고 감쌌다. 그녀는 말없이 웃었지만 그 웃음은 패턴 속에 묻혀버렸다. 나는 조용히 말했다. 그 문해 중 하나만 남겨보세요. 그러면 당신의 얼굴이 살아납니다. 그녀는 며칠 뒤 나를 찾아와 이렇게 말했다. 회장님, 이상하게 다들 젊어졌다고 해요. 그건 이상한 일이 아니다. 보여주는 것보다 남겨두는 것이 더 세련된 법이다. 중년의 패션은 절제가 전부다. 색도 무늬도 장식도 과하면 피로해진다. 젊을 때의 화려함은 생기지만 나이 들수록 화려함은 부담이 된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정리한다. 포인트는 한쪽에만, 눈길은 얼굴로. 상하 전부 화려하면 사람의 시선이 옷에 묶인다. 하지만 한쪽만 포인트가 있으면 시선이 얼굴로 모이고 그때 사람의 인상은 강렬해진다. 패턴이 많은 옷을 버리지 못하겠다면 스카프나 액세서리로 포인트를 옮겨라. 그 작은 장식이 전체의 리듬을 만든다. 화려함은 크기에서 오는 게 아니라 균형에서 온다. 나는 그걸 수십 년간 건축에서도 봐왔다. 한 건물의 미는 장식의 수가 아니라 공간의 비율에서 결정된다. 옷도 마찬가지다. 당신의 체형이라는 건축물 위에 너무 많은 장식을 올리면 균형이 무너진다. 패턴을 줄이고 여백을 남겨라. 그 여백 속에서 당신의 얼굴이, 표정이, 인생이 드러난다. 그것이 진짜 패션의 품격이다. 나는 늘 말했다. 사람의 인생은 손끝에서 드러난다. 손으로 일하고
손으로 인사하고 손으로 세상을 만든다. 그 손끝이 단정하면 그 사람의 삶도 정돈돼 있다. 패션도 마찬가지다. 중년의 세련됨은 화려한 장식이 아니라 디테일에서 태어난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차이를 만드는 곳이 바로 소매와 손목이다. 나이가 들수록 팔뚝은 굵어진다. 살이 늘고 탄력이 줄며 어깨선이 무너진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긴 소매로 그것을 감추려 한다. 그러나 긴 소매는 감춰주는 대신 무겁게 보이게 만든다. 나는 공장 시절부터 습관처럼 소매를 걷었다. 작업을 시작하기 전 반드시 2번 접어 올렸다. 그때마다 나는 느꼈다. 팔을 드러내는 그 순간 일의 기운이 살아난다. 그건 단순한 습관이 아니었다. 팔을 드러내면 몸에 선이 보이고 태도가 경쾌해진다. 그건 패션에서도 똑같다. 7부 혹은 9부 소매, 그 절묘한 길이가 중년의 품격을 만든다. 너무 짧지 않아 단정하고 너무 길지 않아 답답하지 않다. 손목이 살짝 드러나면 그 부분의 가느름이 전체 실루엣을 정리한다. 손목은 인체의 마지막 여백이다. 그 여백이 있어야 옷이 숨을 쉰다. 팔을 완전히 덮는 옷은 사람의 생동감을 지워버린다. 나는 중년의 여성들에게 이렇게 조언한다. 소매를 살짝 걷어 올려보세요. 그 한 번의 동작으로 당신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손목에는 늘 이야기가 있다. 세월의 자국이든 노력의 흔적이든 그 모든 것이 아름답다. 그러니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 이야기를 조금 보여줘라. 패션의 핵심은 완벽함이 아니라 균형의 흐름이다. 팔뚝이 굽다면 그것을 감추려 하지 말고 시선을 아래로 자연스럽게 흘려보내라. 소매 끝이 너무 딱 떨어지는 대신 살짝 퍼지는 나팔 소매나 케이프형 디자인을 선택하라. 그 은근한 곡선이 당신의 팔을 가늘어 보이게 만들고 표정까지 부드럽게 한다. 너무 짧은 반팔은 날카롭고 너무 긴 소매는 무겁다. 그 사이에 적당함이 바로 품격이다. 나는 젊은 시절 직원들과 현장 점검을 돌 때 항상 셔츠 소매를 걷었다. 그걸 본 직원이 말했다. 회장님은 늘 준비된 사람처럼 보입니다.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소매를 걷는 건 단순히 일을 위한 준비가 아니야. 삶의 태도를 보여주는 거지. 그 말은 지금도 내 철학이다. 소매를 걷는 건 시작의 신호다. 그 안에는 자신감, 결단, 그리고 깔끔한 정신이 담겨 있다. 손목을 드러내면 자세가 살아난다. 손끝이 보이면 행동이 정리된다. 그건 시각적인 효과를 넘어 마음의 긴장과 품격을 함께 세워준다. 세월이 흐를수록 우리는 단정함을 잃기 쉽다. 그러나 작은 디테일 하나로 사람은 다시 빛날 수 있다. 소매와 손목은 옷의 끝이지만 품격의 시작점이다. 그곳에서 세련됨이 완성된다. 오늘 거울 앞에서 소매를 한번 올려보라. 그 순간 당신의 얼굴에도 미묘한 생기가 돈다. 그건 단지 옷의 변화가 아니라 당신 자신을 다듬는 첫걸음이다. 나는 지금도 셔츠를 입을 때마다 손끝을 보며 스스로에게 묻는다. 이 손으로 오늘 무엇을 만들 것인가? 그 질문 하나가 내 하루를 단정하게 만든다. 그리고 나는 안다. 그 단정함이야말로 진짜 멋이라는 걸 나는 늘 말한다. 사람의 중심은 마음에 있지만 그 마음이 옷에서 보이는 곳이 바로 허리다. 허리선은 단순히 신체의 중간이 아니다. 그 사람의 균형, 태도, 자신감의 중심선이다. 나이가 들면 누구나 허리의 선이 흐려진다. 복부가 나오고 어깨가 좁아지고 자세가 아래로 쏠리기 때문이다. 그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허리를 숨기려 한다. 그러나 숨기는 순간 몸의 구조도 기운도 함께 무너진다. 나는 이런 사람들을 종종 봤다. 상의는 길고 바지는 넓고 벨트는 없다. 몸 전체가 하나의 통처럼 보여버린다. 그 모습은 편할지 몰라도 멀리서 보면 기운이 사라진 사람처럼 느껴진다. 나는 그렇게 말한다. 감추는 대신 다시 세워라. 허리를 숨기지 말고 위치를 올려라. 허리선을 단 1, 2cm 올리는 것. 그 작은 변화가 전체 실루엣을 바꾼다. 나는 젊은 시절부터 항상 그렇게 했다. 정장 재킷을 입을 때도 자켓의 허리선은 남들보다 조금 위에 있었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비율을 바꾸면 시선이 바뀐다. 사람의 눈은 자연히 밝은 쪽 위쪽으로 향한다. 허리선을 위로 올리면 다리가 길어 보이고 전체적인 중심이 올라가며 젊은 인상을 준다. 그건 마치 건물을 설계할 때 기초를 높이는 것과 같다. 기초가 높으면 건물이 가볍고 안정돼 보인다. 사람의 옷차림도 그렇다.
그렇다고 해서 지나치게 허리를 조이라는 건 아니다. 중년에게 필요한 건 조임이 아니라 정돈이다. 허리를 단정히 잡아주는 벨트 하나면 충분하다. 벨트는 단순한 액세서리가 아니라 중심을 세우는 도구다. 그 폭은 1.5cm에서 2.5cm 사이가 가장 이상적이다. 너무 두꺼우면 키가 작아 보이고 너무 얇으면 존재감이 사라진다. 벨트를 멜 때는 꼭 생각하라. 이건 꾸밈이 아니라 균형을 위한 장치다. 나는 벨트를 하나 고를 때도 늘 오래 고민했다. 광택이 너무 강한 가죽은 피하고 빛이 은은한 세월이 묻어나는 소재를 선택했다. 그게 바로 품격의 질감이다. 색상도 중요하다. 신발과 가방, 그리고 벨트는 하나의 톤으로 맞추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브라운 신발이라면 벨트도 브라운, 그 통일감이 전체의 질서를 만든다. 나는 건축에서도 사람에서도 늘 그 통일감을 중요시했다. 부분이 제멋대로면 전체가 무너진다. 벨트는 작지만 그 작은 선이 몸 전체의 질서를 잡는다. 허리를 올린다는 건 단지 외형의 교정이 아니다. 자신의 중심을 되찾는 행위다. 허리를 곧게 세우면 마음도 함께 세워진다. 그건 내가 일터에서 수없이 경험한 진리였다. 한 번은 현장에서 만난 젊은 직원이 내게 물었다. 회장님, 왜 늘 벨트를 하세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이 벨트는 나를 묶는 게 아니라 나를 바로 세워주는 거야. 그 젊은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래서 회장님은 항상 단정해 보이셨군요. 나는 그 말을 잊지 않았다. 벨트 하나가 사람에게 신뢰를 준다는 걸 그때 확실히 깨달았다. 허리를 2cm 올리고 벨트를 그 위에 얇게 두르면 몸의 비율이 바뀌고 자신감이 올라간다. 그 작은 차이가 얼굴 표정까지 바꾼다. 그건 단순한 패션의 기술이 아니라 자존감의 회복이다. 허리선을 올리는 건 곧 나는 여전히 내 삶의 중심에 서 있다는 선언이다. 중년의 옷차림이란 결국 이런 것이다. 감추는 것이 아니라 다시 세우는 일. 그 중심에는 언제나 허리가 있다. 허리를 올리고 마음을 세우고 그 위에 단정한 벨트를 둘러라. 그 순간 당신의 인생은 단단해지고 당신의 모습은 다시 젊어진다. 허리를 잃으면 중심을 잃는다. 허리를 세우면 인생이 다시 선다. 그 말은 단지 패션의 철학이 아니라 내가 살아온 삶의 신조였다. 내가 평생을 공장에서 일하며 배운 것이 있다면 모든 구조에는 흐름의 선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철골도 배의 외형도 사람의 몸도 마찬가지다. 그 선이 무너지면 전체가 둔해지고 그 선이 살아있으면 어떤 구조도 아름다워진다. 중년의 패션에서 그 선을 결정짓는 것이 바로 팬츠의 핏이다. 다리를 덮는 천 한 폭이 그 사람의 전체 이미지를 만든다. 나는 젊은 시절 늘 바지를 수선했다. 기성품은 내 체형에 맞지 않았다. 그래서 바짓단을 늘리고 허벅지를 줄이며 발목의 폭을 재단사와 함께 계산했다. 그때 깨달았다. 핏이 사람을 만든다. 아무리 좋은 옷이라도 핏이 맞지 않으면 사람의 중심이 흔들린다. 특히 중년 이후 몸의 변화가 시작되면 핏이 곧 품격이 된다. 많은 이들이 착각한다. 나이가 들면 바지는 편해야 한다고. 물론 편안해야 한다. 하지만 편안함이란 단정함과 함께 갈 때에만 품격이 된다. 허벅지에 여유를 주되 밑단은 정리돼 있어야 한다. 그게 바로 세미 와이드, 테이퍼드 핏의 미학이다. 세미 와이드는 말 그대로 적당한 여유다. 너무 넓으면 무게감이 사라지고 너무 좁으면 불편하다. 바지의 밑티는 26, 28cm, 밑단은 19, 22cm 정도가 가장 균형이 좋다. 이 비율이 우리 동양인의 평균 체형에 가장 안정적이다. 나는 이렇게 설명하곤 한다. 바지는 걷는 사람의 인생을 닮아야 한다. 삶은 늘 움직이기 때문이다. 걸을 때 주름이 자연스럽게 흘러야 한다. 그 주름이 부드럽게 떨어지는 바지가 좋은 바지다. 세미 와이드의 부드러운 일자 라인은 중년의 체형을 부드럽게 감싸준다. 그건 단지 살을 가리는 게 아니라 몸의 균형을 정리해주는 선이다. 그 선이 있을 때 사람은 안정적으로 보인다. 반면 테이퍼드 핏은 또 다르다. 허벅지에는 여유가 있고 아래로 갈수록 좁아지는 형태, 그 끝이 발목에서 멈출 때 발목이 드러나는 그 한 끝이 젊음을 만든다. 복숭아뼈가 살짝 보일 정도, 발등을 살짝 스치는 길이가 가장 이상적이다. 그 길이에서 다리가 길어 보이고 걸음의 리듬이 가벼워진다. 나는 늘 직원들에게 말했다.
바지는 길수록 인생이 무겁다. 발끝이 보여야 길이 보인다. 중년의 바지는 길이와 폭의 싸움이다. 너무 길면 끌리고 너무 짧으면 조급해 보인다. 그러니 거울 앞에서 흐름의 선을 봐야 한다. 바짓단이 구두 위에 자연스럽게 닿는지, 주름이 부드럽게 흘러내리는지 그 한 번의 확인이 당신의 인상을 바꾼다. 색감도 중요하다. 밝은 상의를 입었다면 바지는 한 톤 낮은 색으로 받쳐주는 게 좋다. 차콜, 네이비, 브라운 계열은 중년의 품격과 안정감을 동시에 준다. 그 위에 얇은 벨트 한 줄이면 더 이상 꾸밀 필요가 없다. 나는 수십 년간 사람을 관찰하며 느꼈다. 바지가 무너진 사람은 인생의 리듬도 무너진다. 그만큼 하체의 선은 중요하다. 다리는 사람의 기초다. 기초가 단단해야 상체의 자세도 바로 선다. 바지가 흐트러지면 허리가 처지고 허리가 처지면 어깨가 굽는다. 결국 얼굴의 표정까지 무거워진다. 그래서 바지를 고르는 건 단지 패션이 아니라 자세를 세우는 일이다. 나는 지금도 옷을 입을 때 가장 오래 고르는 게 바지다. 핏이 맞는 바지를 찾는 건 인생의 중심을 맞추는 일과 같다. 세미 와이드로 안정감을 주고 테이퍼드로 리듬을 만들라. 그 두 가지가 만날 때 당신의 걸음은 품격이 된다. 중년의 바지는 나이의 증거가 아니라 균형의 예술이다. 그 예술을 아는 사람만이 늙지 않는 실루엣을 가진다. 사람의 인상은 위에서 만들어지지만 품격은 발끝에서 완성된다. 나는 평생 이 사실을 믿었다.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수천 명의 직원을 보면서 나는 언제나 먼저 그들의 신발을 보았다. 반짝이지 않아도 좋다. 하지만 다른 구두, 뭉툭한 코, 늘어진 끈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가짐이 보였다. 옷이 아무리 단정해도 신발이 흐트러지면 전체가 무너진다. 신발은 몸을 지탱하는 구조물이며 인격을 바치는 마지막 기초다. 나이가 들수록 많은 이들이 이렇게 말한다. 편한 신발이 최고예요. 맞다. 편해야 한다. 그러나 편하되 단정해야 한다. 편안함 속에도 선이 있어야 한다. 그 선이 바로 하체의 리프트 라인이다. 신발의 앞코가 너무 둔하면 다리의 선이 짧아 보이고 발이 커진다. 반대로 발등이 살짝 드러나는 V컷, U컷 구두나 로퍼를 신으면 시선이 위로 올라가고 다리가 길어 보인다. 이건 단순한 착시가 아니다. 사람의 시선은 항상 드러난 곳을 따라 흐른다. 발등이 보이면 시선이 위로 올라가며 몸 전체가 가볍게 느껴진다. 이 작은 디테일이 중년의 인상을 바꾸는 비밀의 한 끝이다. 나는 젊은 시절에도 구두를 아꼈다. 아무리 바빠도 잠들기 전엔 꼭 구두를 닦았다. 그건 단지 습관이 아니라 마음의 예의였다. 오늘 하루도 버텨준 나의 발에 감사하며 닦는다. 그 마음으로 닦은 구두는 다음날 나를 다시 일으켰다. 지금도 나는 말한다. 구두가 반짝이면 인생이 흐트러지지 않는다. 신발은 체형을 정리하는 마지막 조각이다. 너무 낮은 신발은 하체를 눌러 보이게 만들고 너무 높은 굽은 불안정하게 만든다. 그래서 중년에게 가장 좋은 건 이 3cm의 안정된 굽, V라인에 개방된 앞코다. 그것은 단정하면서도 리듬이 있다. 걸을 때마다 발끝이 땅을 딛는 그 소리가 자신의 하루를 정리해준다. 그 리듬을 잃지 않는 사람이 결국 멋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또 하나, 넥라인, 사람의 얼굴형과 체형을 결정짓는 마지막 선이다. 많은 사람들이 옷을 고를 때 색깔만 보지만 정작 인상을 결정하는 건 목선이다. 나는 젊은 시절 공장 설계도를 그릴 때마다 항상 상단의 곡선을 가장 신중히 다뤘다. 윗선이 무너지면 아래의 구조도 흔들리기 때문이다. 넥라인도 그렇다. 위에 곡선이 흐르면 전체의 품격이 흐른다. V넥은 얼굴선을 정리해준다. 턱선이 자연스럽게 내려오며 목이 길어 보이고 얼굴이 갸름해진다. 반면 라운드넥은 부드럽지만 얼굴이 넓어 보일 수 있다. 그래서 얼굴이 둥근 사람에게는 V넥이나 살짝 유형의 곡선이 훨씬 세련돼 보인다. 나는 이런 말을 자주 했다. 넥라인은 얼굴의 틀이다. 틀이 반듯하면 인상이 안정된다. 넥라인이 너무 높으면 답답하고 너무 깊으면 불안하다. 그 사이에 적당한 여백, 그것이 바로 세련됨의 경계선이다. 패션에서 가장 중요한 건 비율이다. 상의의 길이, 바지의 폭, 허리선의 위치, 그리고 그 모든 비율의 균형을 결정짓는 마지막 선이 바로 신발과 넥라인이다.
신발이 바닥을 단단히 잡으면 인생이 흔들리지 않는다. 넥라인이 부드럽게 정리되면 표정이 흐트러지지 않는다. 이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루면 사람은 조용히 빛난다. 나는 지금도 회의나 약속에 나갈 때 옷보다 먼저 신발과 목선을 본다. 구두에 먼지가 없는지, 셔츠의 목이 깨끗하게 다려졌는지. 그 두 가지가 정리되어 있다면 그날의 일은 절반이 이미 성공한 셈이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큰 변화보다 작은 정리를 해야 한다. 신발을 다듬고 넥라인을 정리하는 일. 그것이 바로 세련됨의 시작이다. 옷은 유행을 따른다. 그러나 품격은 습관에서 태어난다. 발끝과 목선 그 두 곳이 정리된 사람은 언제나 준비된 사람이다. 신발은 그 사람의 하루를 말하고 넥라인은 그 사람의 인생을 말한다. 그 둘을 바로 세우는 순간 당신의 하루도 인생도 단정하게 선다. 나는 평생을 단정함 속에서 살았다. 사람의 인생이란 결국 정리된 선 하나로 설명된다고 믿었다. 그리고 그 선을 가장 극적으로 드러내는 옷이 바로 원피스다. 원피스는 단순하다. 위와 아래가 하나로 이어져 있다. 그러나 단순하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입으면 안 된다. 특히 중년의 원피스는 조금만 잘못 선택해도 품격과 필요함의 경계가 한 끗 차이로 갈린다. 나는 중년의 여성을 볼 때마다 느낀다. 그들이 원피스를 입을 때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있다. 바로 통자 디자인을 고르는 것. 편해 보이지만 그 편안함이 오히려 나이를 강조한다. 허리선이 없는 원피스는 굴곡을 지워버리고 몸의 구조를 하나의 덩어리로 만든다. 그 순간 사람의 에너지가 사라진다. 그래서 나는 말한다. 중년의 원피스는 숨기는 옷이 아니라 정리하는 옷이어야 한다. 허리를 너무 조이지 않아도 좋다. 다만 중심이 필요하다. 그 중심을 만드는 가장 쉬운 방법이 벨트와 셔링이다. 벨트는 1.5, 2.5cm의 폭이 가장 이상적이다. 너무 두꺼우면 무겁고 너무 얇으면 힘이 없다. 벨트를 약간 위쪽 배꼽보다 1, 2cm 정도 올려 매면 다리가 길어 보이고 몸이 세련되어 보인다. 셔링 주름을 잡을 때도 마찬가지다. 허리보다 약간 위쪽으로 곡선을 만들면 몸의 중심이 위로 올라가면서 시선이 자연히 얼굴로 향한다. 그것이 젊어 보이는 착시의 원리다. 나는 이런 장면을 본 적이 있다. 어느 날 한 중년 여성이 내게 찾아와 이렇게 말했다. 회장님, 아무리 비싼 옷을 입어도 늘 부해 보인다고들 해요. 나는 조용히 물었다. 그 옷, 허리선이 있습니까? 그녀는 잠시 멈췄다. 없어요. 그냥 일자로 떨어지는 원피스예요. 나는 말했다. 허리를 없애면 중심도 사라집니다. 며칠 뒤 그녀는 다시 나타났다. 벨트를 매고 원피스 옆선을 셔링으로 살짝 잡은 모습이었다. 그녀의 표정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주변에서도 놀라며 말했다. 뭐가 바뀐 건지 모르겠는데 이상하게 젊어 보이세요. 그건 이상한 일이 아니다. 중년의 멋은 감춤이 아니라 균형을 되찾는 일이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요소가 있다. 바로 카라 묶기. 카라가 없는 원피스는 부드럽지만 중년에게는 때로 선이 무너져 보일 수 있다. 카라가 목선을 정리해주면 얼굴이 또렷해지고 표정이 선명해진다. 나는 이렇게 말한다. 카라는 얼굴의 액자다. 액자가 있어야 그림이 산다. 카라 하나가 원피스의 전체 인상을 바꾼다. 셔츠형 카라 혹은 작은 둥근 카라 모두 좋다. 중요한 건 목선을 정리하고 중심을 세우는 것. 기장 또한 원피스의 품격을 결정한다. 너무 짧으면 경박해 보이고 너무 길면 답답하다. 무릎에서 약 5, 7cm 아래 그 지점이 가장 안정적이다. 그 길이는 다리의 가장 아름다운 부분만 남기고 덜 예쁜 부분은 자연스럽게 가려준다. 원피스를 입고 거울 앞에 섰을 때 스스로에게 물어보라. 이 옷이 내 중심을 세우고 있는가? 그 질문에 예라고 대답할 수 있다면 그 원피스는 이미 성공한 옷이다. 나는 늘 이야기한다. 옷은 건축과 같다. 기초가 허술하면 아무리 화려한 장식을 올려도 무너진다. 원피스의 기초는 허리선이고 구조는 셔링이며 마감은 기장이다. 이 세 가지가 조화를 이루면 그 사람의 인생까지 단정해진다. 마지막으로 패턴이 있는 원피스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다. 꽃무늬든 체크든 괜찮다. 하지만 여백이 있어야 한다. 무늬가 너무 꽉 차면 호흡이 막히고 시선이 옷에 갇힌다. 작은 무늬, 부분 포인트, 밝은 톤의 대비,
이 세 가지가 있으면 충분하다. 중년의 원피스는 단순해야 아름답다. 허리선이 중심을 세우고 셔링이 부드러움을 더하며 카라가 선을 정리하고 기장이 균형을 맞춘다. 그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태도다. 허리를 펴고 고개를 들고 천천히 걸을 때 그 원피스는 완성된다. 나는 지금도 이렇게 말한다. 사람이 옷을 입는 게 아니라 옷이 그 사람의 마음을 정리해 준다. 그리고 그 마음이 정리될 때 그 사람은 비로소 빛난다. 나는 평생을 물건과 함께 살아왔다. 쇠, 나무, 유리, 천 그 모든 재료에는 공통점이 있었다. 진짜 좋은 재료는 과장되지 않는다. 그것이 건축에서도 인생에서도 그리고 패션에서도 통하는 진리였다. 옷을 고를 때도 마찬가지다. 빛이 번쩍이는 화려한 천, 크고 요란한 로고, 무겁게 달린 장식, 이런 것들은 젊은 날에는 용서가 된다. 그러나 중년이 되면 그것은 멋이 아니라 피로의 상징이 된다. 나는 이렇게 말한다. 품격은 과장에서 오지 않는다. 품격은 재질에서 온다. 고급스러움이란 비싼 브랜드가 아니라 질감의 깊이에 있다. 눈에 띄지 않아도 가까이 다가갔을 때 느껴지는 그 미묘한 온기와 밀도가 진짜 품격이다. 그래서 나는 중년에게 늘 조언한다. 광택이 강한 원단을 피하라. 반짝이는 소재는 젊은 피부의 탄력을 강조하지만 나이든 얼굴에는 주름과 그림자를 더 드러낸다. 특히 번들거리는 세틴이나 저가의 폴리에스터는 자연광 아래에서 얼굴을 칙칙하게 만든다. 대신 나는 매트한 광택을 추천한다. 은은한 빛을 머금은 크레이프 실크, 빛이 살짝 번지는 매트 세틴, 이런 소재는 얼굴의 선을 부드럽게 감싸준다. 그 부드러움이 바로 중년의 여유다. 장식도 마찬가지다. 나는 공장에서 일하며 이런 말을 자주 했다. 볼트 하나에도 이유가 있어야 한다. 장식도 이유가 있어야 한다. 리본, 프릴, 큼직한 브로치, 이런 요소들은 사용하기 쉽지만 위험하다. 리본이 크면 얼굴이 작아 보이기보다는 리본만 보인다. 그건 조화가 아니라 불균형이다. 프릴도 마찬가지다. 너무 많이 달리면 무게가 생기고 그 무게는 나이를 더한다. 그래서 나는 늘 강조한다. 장식 대신 선으로 승부하라. 넥라인의 절개선, 허리의 다트, 어깨의 재봉선, 이런 미세한 선이 오히려 장식보다 고급스럽다. 그 선이 사람의 태도를 만든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로고. 로고가 크면 그 사람의 존재가 작아진다. 나는 이런 말을 했다. 브랜드가 앞서면 사람이 뒤로 밀린다. 중년의 패션에서는 로고보다 마감이 중요하다. 작지만 단단한 스티치, 매끈한 단추구멍, 잘 떨어지는 솔기선. 그게 진짜 명품이다. 로고는 보일 듯 말 듯, 빛은 반사되지 않고 흡수되게. 그럴 때 사람은 고요하게 빛난다. 쇼핑의 기준도 바꿔야 한다. 많이 사는 것이 아니라 오래 입을 수 있는 한 벌을 사야 한다. 나는 늘 이렇게 말했다. 값이 비싸서 명품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으면 그것이 명품이다. 옷을 살 때는 천의 감촉을 손끝으로 느껴라. 걸어보며 떨어지는 선을 확인하라. 무게감이 몸을 따라 흐르는가 아니면 몸을 눌러버리는가. 그 차이가 바로 품질이다. 수선은 중년의 지혜다. 새 옷을 사는 대신 좋은 옷을 내 몸에 맞게 고치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짜 세련됨이다. 허리선을 1이심 올리고 소매를 7, 9부로 자르고 바지 길이를 발등에 살짝 닿게 다듬는 일. 이 작은 손질들이 수십만 원짜리 옷보다 더 큰 가치를 만든다. 나는 젊은 시절부터 늘 수선집을 애용했다. 그곳은 내 옷의 병원이었고 나의 인생을 다듬는 조용한 공간이었다. 옷을 고칠 때마다 나는 내 삶도 함께 고쳐지는 느낌을 받았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하고 싶다. 좋은 옷은 사람을 대하는 태도다. 천이 부드럽고 마감이 단정하고 색이 절제되어 있을 때 그 사람은 말하지 않아도 신뢰를 얻는다. 옷이란 결국 당신이 세상에 내미는 첫 번째 표정이다. 그 표정이 조용하고 단정하고 깊을 때 사람들은 당신 안에 품격을 본다. 이제 거울 앞에 서라. 로고보다 눈빛이 빛나고 광택보다 얼굴의 미소가 따뜻하다면 당신은 이미 가장 고급스러운 사람이다. 멋은 돈으로 사는 게 아니다. 멋은 태도로 완성된다. 그 태도를 잃지 않는 한 당신의 세련됨은 결코 늙지 않는다.